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장 이완 봉합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기저부에서 중간중간에 미리 꼬매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저부에서 모든 힘이 다 실리고 제일 끝단은 편안하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판에 첫째로 혈행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끝단에 긴장이 안 돼서 상처가 곱게 났고 벌어지지 않고 흉터도 굉장히 가늘고 그 다음에 편편하게 꼬매지는 그런 중간 기저부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봉합을 하는 것을 긴장 완화 봉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흉터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환자 중에 한 분은 가슴 확대 수술을 외국 유명 의사가 와서 국내 의사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 백인 의사는 한국인의 체질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은 예쁘게 됐는데 가슴 밑주름 부분이 색소 침착이 심하게 와서 굉장히 고민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한국인의 체질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인 서양인들과 다르다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색소 침착이 없이 가슴 모양을 다시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였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제가 생각하는 흉터성의 원칙은 크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흉터는 넓지 않아야 된다. 흉터 폭이 넓으면 당연히 눈에 잘 띄겠죠. 두 번째는 흉터가 함몰이 되어 있거나 솟아있는 표면에 요철이 있으면 당연히 눈에 두드러지게 되고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상처가 난 부위에 색소 침착이 와서 색깔이 까매지면 또 눈에 잘 띄게 됩니다. 혹은 하얗게 돼도 눈에 잘 띄게 되죠. 네 번째는 상처가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거스리거나 왜곡시키거나 손상시키면 또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썹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눈썹이 쏙 끊어진 찰리 푸스라는 외국 유명한 가수를 보면 눈썹이 탁 끊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가 왜곡되면 눈에 잘 띄게 됩니다. 또 5번째는 표정을 지을 때나 움직일 때 그 바깥에 있는 흉터가 표정 근육에 유착이 되어서 웃을 때마다 쑥 들어가는 표면에 요철이 생기면 또 눈에 잘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흉터가 눈에 잘 띄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면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처진 조직을 당겨서 얼굴의 주름과 처짐을 개선하는 건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조직이 새로운 부위에 자리 잡을 때 그 땅의 중력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의 강해야 됩니다. 근데 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피부는 속에 있는 조직을 덮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정말로 당김없이 부드럽게 피부의 끝과 끝단을 정확히 맞춰서 꼬매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피부에 가해지는 벌어지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흉터가 곱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 앞에를 보시면 이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문은 피부가 하얗고 또 앞쪽에 오면 피부가 약간 짙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만나게 되면 흉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문 앞으로 쭉 절개 넣는 것은 흉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이어지도록 그 흉이 귀 속으로 들어가도록 절개를 하시고 그에 맞는 피부 톤도 정확히 맞춰주시면 색깔의 차이에서 오는 흉이 보이는 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스마스를 튼튼하게 봉합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귀 속으로 절개를 해서 흉터가 귀 속에 다 감춰지도록 수술하면 안면거상 시 귀 앞에 흉터가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거의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이마와 목은 사이에다가 절개를 넣는 것이 아니고 전방 모발선보다 보통 1cm 뒤에 넣어서 첫째 앞에서 봤을 때 흉이 안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개를 넣을 시에 모근이 거의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카락을 깎고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맨눈으로 절개를 하다 보면 모근이 손상될 수 있는데, 저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가리마를 탄 다음에 10배나 확대가 되는 루페라고 하는 확대경을 끼고 모근의 절반쯤, 뿌리까지 가지 않고 절반쯤만 절개한 다음에 끝이 뭉텅한 맷잼이라는 가위 같은 기구로 벌립니다. 그렇게 되면 벌리는 힘에 의해서 쭉 그냥 벌어지는 것이지 모근이 전혀 손상이 되지 않고 절개가 이루어지고, 그 절개창을 통해서 수술하고 다시 닫으면 그냥 일시적으로 모근은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근 손상이 거의 없게 할 수 있고, 혹시 한 1cm 정도 절개를 하다 보면 한두 올 정도 모근이 다치다 하더라도 척두부에서는 가로로 하면 머리카락이 다 덮이니까 흉이 안 보이고, 앞부분에서는 가르마가 타져서 머리카락이 눕는 방향으로 절개가 이루어지면 또 흉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가리마가 없는 부분에 머리카락이 눕는 방향으로 절개를 넣고, 척두부 할 때는 머리카락이 밑으로 나 있으니까 가로로 해서 다 흉터가 덮이도록 한다면 아무리 한두 올 정도 모근이 다친다 하더라도 흉터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의 흉터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하안검에서 구조를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다르고, 눈썹 바로 밑에 색깔이 다르고, 점점점 뺨으로 내려올수록 색깔이 짙어지는 사람, 옅어지는 사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눈썹 바로 아래는 피부가 얇다가 뺨으로 내려서 피부가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근데 처진 피부를 잘라내면 얇은 눈썹 밑에 피부가 바로 두꺼운 뺨 조직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높이의 차이인 굴곡이 생기게 되고 단차가 생기면서 그것이 흉터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 후 봉합을 할 때 그 밑에서 올라가는 피부를 얇게 점여서 원래 있는 피부와 아주 부드럽게 이행이 되도록 하면 눈에 들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보면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선이 있는데, 그것을 이완된 피부 긴장선이라고, 영어의 Relaxed Skin Tension Line, 그 긴장선은 눈 밑에서는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즉 이렇게 횡방으로 했는데, 남는 피부를 잘라내려고 이렇게 사선으로 피부를 잘라내게 되면 그 사선의 방향으로 절개가 된 피부에 흉이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는 피부를 잘라낼 때는 RSTL에, 즉 이완된 피부 긴장선에 평행한 가로 방향으로 피부 조직을 절제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면 하안검 성형 수술 후 눈에 띄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색깔이 있는데, 그와 다른 까만 색깔이든지 하얀 색깔이 정확한 밑주름이 아닌 위나 아래 생기게 되면 눈에 잘 띄게 되겠죠. 그리고 상처가 벌어지거나 솟아오르게 되면 또 눈에 잘 띄게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뭐냐면, 가슴을 만든 후에 밑주름이 되어야 될 위치에 아주 얇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두께로 색소 침착이 되지 않는 흉을 만들면 결과가 좋고 흉이 눈에 안 띄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부피가 들어가다 보니 자꾸 조직이 벌어지려고 하는 긴장력이 생겼죠. 그러면 그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배 쪽에 있는 얕은 근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새로운 밑주름이 되는 곳에 완벽하게 고정시키면 새로운 가슴 밑주름선에 흉터가 놓이게 되면 첫째 눈에 안 띄게 됩니다. 두 번째는 봉합할 때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힘으로 잡아주면 낫는 기간에 가슴의 볼륨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상처가 아주 가늘게 남아서 상처가 눈에 잘 안 띄게 되고, 세 번째는 색소 침착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색소 침착은 가장 얕게 있는 표피 쪽 피부가 손상이 안 되도록 하면 거기에 있는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색소 세포가 활성이 되지 않아서 색소 침착이 거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확한 위치에 가슴 밑주름이 새로 생기게 한다. 두 번째는 그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는 색소 침착이 안 되도록 한다. 그러면 조금 길더라도 조금 짧더라도 상관없이 눈에 잘 안 띄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슴 확대 수술의 밑주름 절개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닌데, 서양에서는 터미턱이라 그래서 배가 이렇게 늘어져서 비키니를 입거나 짧은 옷을 입을 경우에 복부가 안 예쁘니까 복부 성형을 참 많이 합니다. 백인 사회에서는. 근데 환자 중에 배는 늘어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해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복부 선은 속옷을 입었을 때 다 가려지는, 즉 비키니 라인보다 아래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복부성형이라는 것은 이 큰 복부의 피판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쫙 당겨져서 피부가 쫙 펴져야 되는데 속에서는 하나도 고정 안 하고 끝단만 꼬매게 되면 끝단은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중간에는 어선해져서 백부가 탄탄해지는 것도 덜하고 흉터도 나빠지고 흉터도 함몰되고 피부까지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긴장 이완 봉합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에 기저부에서 중간중간에 미리 꼬매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기저부에서 모든 힘이 다 실리고 제일 끝단은 편안하게 붙는 겁니다. 즉 끝단을 봉합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칠 만큼의 상태로 기저부에서 다 봉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피부는 편안하게 꼬매는 것. 그래서 이 피판에 첫째로 혈행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끝단에 긴장이 안 돼서 상처가 곱게 났고 벌어지지 않고 흉터도 굉장히 가늘고 그 다음에 편편하게 꼬매지는 그런 중간 기저부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봉합을 하는 것을 긴장 완화 봉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안면 거상술에서도 많이 이용됩니다. 즉 피부를 당기를 들 때 귀 앞에만 꼬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안면 유지인대가 있어야 될 부위에 피하지방과 스마스 피판을 다 꼬매 놓고 제일 끝에는 피부를 꼬매기도 전에 이미 충분히 앞부분에 있는 조직이 당겨진 상태, 그때가 긴장 완화 봉합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형수술에 피판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긴장 완화 봉합을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흉터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TV의 이미지성형외과 이홍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